다음 뉴스는요. 어제 하루 종일 이 뉴스로 시끄러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수리했는데 한국일보 기사를 살펴보면요. 애징에 589일 마침표를 찍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후 589일이 지났는데 이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랜 애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얘기들을 좀 해왔었는지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함께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불법 자금 수수,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이 사법의 독립하고는 그건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애징에 589일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윤 총장은 검찰에서 자기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임기 142일을 남기고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사실 어제 저희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르면 그날 사퇴 의사를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퇴 시점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전혀 못했죠. 정말 전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2일자에 실려 있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 네. 그게 온 국민의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작전을 잘 짰다. 앞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3월 3일에 대구에 가서 예. 보여줬던 그 행태는 거의 뭐 정치인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사진 나옵니다만 옆에서 뭐 윤석열을 연호하는 지지자들, 반대하는 또 사람들, 거기에 그 소음 속에서도 끝까지 준비한 얘기를 다 했단 말이죠. 네. 그 이틀 동안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마음을 굳혔구나라는 짐작은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예. 지금 엄밀히 따지면 윤 총장에 대해서 징계 지금 적용 중이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윤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죠. 검사 신분에서는 징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사실은 사표를 낼 수가 없죠. 그러나 어제는 뭐 본인이 사의 표명을 국민에게 했고 대통령이 전격 그냥 수용을 해버렸으니까. 예. 자, 문제는 검찰주의자 그리고 정말 검사로서의 윤석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졌다. 네. 거기까지는 아마 지지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평가를 할지도 몰라요. 네. 문제는 앞으로 남는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여기까지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네. 정치를 하기 위한 디딤돌로 삼는 검찰총장 자리였느냐. 예.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것도 정말 무색해지고요. 예. 더 중요한 건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과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스스로 빛을 내는 정치인이 되느냐 아니면 네. 순전히 반사 이익만으로 여기까지 왔느냐 이게 이제 달라지겠죠.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윤 전 총장 본인도 내가 정치를 하겠다, 정치권에 뛰어들겠다 얘기를 아직 확실히 하지 예. 않았으니까 그걸 뭐 미리 전망을 해가면서 예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애증의 589일이라는 이 589일의 기간에는 평가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된다. 네. 저는 사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이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는 시점부터 예.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시켰고요. 심지어 전 대법원장까지 칼을 댔는데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원칙주의자 윤석열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예. 많은 국민이 박수를 쳤고 그러나 이제 청와대나 권력과의 충돌 이런 것들이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 네. 버렸고요.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 뭐 이런 평가도 있었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둘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검사로서의 윤석열에 대한 평가 네. 그리고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평가 이게 좀 네. 달라져야겠죠. 예. 한국일보에서는 사실상 정계 진출 선언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 윤석열과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 이제 본격적인 국민들의 평가가 시작되겠죠. 조선일보 일면은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을 비판하면서 정치 참여 첫 발을 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어떤 위치에 있든 국민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을 지키겠다 이런 발언 어제 했는데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건물에서 또 검찰을 지휘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나가게 돼서 좀 많이 아쉽고 참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만은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여러분 건강하고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어떤 위치에 있던 이 단서를 붙였어요. 어떤 위치에 있던 이 어떤 위치는 과연 어떤 위치가 될까요? 아무래도 정치겠죠.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세상을 바꾼다. 지금 상식과 정의가 지금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본인 예. 생각에. 사실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예.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겠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거대한 어떤 논의거든요. 네. 그거는 정치 아니고서는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정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선언한 것인데 지금 어떤 정치의 입문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이 네. 사실은 이거예요. 검수완박, 부패완판. 예.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면 예. 완전한 부패의 세상이 온다. 예. 근데 이거는 좀 세상을 너무 호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검찰의 수사권이 사실상 중수처로 가게 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예. 지금 중수처도 부인하는 것이고 그럼 경찰은 아예 역할을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검찰의 어떤 역할만을 강조하는 부분인 것이고 지금 이 기소와 수사권의 분리도 예. 입법이 아직 안 된 거거든요. 일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예. 아직 언제까지 된다는 얘기도 없고 청와대도 속도 조절을 지금 주문하고 있고 정세균 총리도 준비가 좀 안 된 거 아니냐. 네.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던 그런 부분인데 왜 이 시점에서 기소권, 수사권 분리를 명분으로 해서 네. 자리를 박차고 나갔느냐.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우리가 징계될 때 그때 나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미 기소권, 수사권, 중수처 얘기는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그냥 눈을 감고 질끈 감고 그냥 가다가 왜 이 시점이냐. 그러면 많은 분들은 이게 딱 1년, 대선 1년 남은 기간 아니냐. 그러니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명분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어떤 절차를 어떤 명분을 통해서 이제 뭐 사퇴를 했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정치를 보여줄 것이냐. 네. 검찰주의자 예컨대 윤석열이 다른 어떤 민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정치 세력과 할 수 있느냐. 네. 정치를. 지금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국민의힘당이냐 아니면 네. 안철수 대표냐 아니면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 갈 것이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 뭐 이렇게 네. 봐야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러면 사퇴를 이렇게 결심한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분석 기사를 동아일보가 실었는데요. 본인을 징계하라라고 주도했던 검사장들에 대한 교체 요구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에 했는데 이런 교체 요구가 묵살되면서 사실상 사퇴를 굳힌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오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니까 1시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다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45분 뒤에는 최근에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또 신현수 민정수석까지 교체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청와대가 마치 대비한 듯이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민정수석도 바꿔야겠다. 이렇게 대비한 듯이 2시간 만에 정리를 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전에 다 이 얘기가 이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이미 예견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당연히 이제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러니까 언론의 앞에 나서서 저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청와대 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안 했을까요? 저는 충분히 사전에 구두로 이야기를 했을 거다라고 좀 예. 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윤 총장이 이제 언론 앞에서 저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을 이제 한 거고 그거를 이제 곧바로 받아서 청와대가 정리를 한 것으로 일단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윤 총장의 이제 어제 발언 가지고 이제 뭐 이 사실상 출마 선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이었다. 그리고 발언도 검찰총장으로서 해야 할 발언을 한 거다라고 네. 봐요.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이제 그 보도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인사 문제도 이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제 중수청을 이제 추진한 거에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 검찰 전체의 문제고 국가의 그 법치 체계에 대한 문제다라고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추미애 장관하고의 갈등 부분은 다분히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어떤 대처를 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국면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자기가 이게 사퇴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검찰이 좀 그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와 발언들이 그동안 이 정치적 쟁점화가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선언 역시 정치권에서는 많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사면을 살펴보면요. 여야 반응들이 소개돼 있는데요. 여야 정치인들의 윤석열 총장 사퇴에 대한 반응 관련 화면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얻은 건 정치검찰의 오명이요. 잃은 건 국민의 검찰이라는 가치입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왔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윤석열 죽이기로 포장하며 검찰의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오롯이 윤석열 자신의 몫입니다. 헌법 정신을 지켜서 충실히 이 임무를 수행하던 총장이 이 축출당하는 현실이 이 대한민국의 헌법 파괴와 법치 파괴의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심정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에선 정치인 윤석열이 무책임하다 이렇게 맹공을 퍼부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일종의 뭐 러브콜이라고 할까요? 예,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을 좀 엄호하는 듯한 태세를 많이 보였었는데 최준영 변호사님, 이 양당의 이 같은 반응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결국 이제 공인이었을 때 하고 이제 옷을 벗고 특히 대통령께서 사표를 수리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예. 별의 순간 윤석열의 승부수를 던졌는데 예. 향후 행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은 시민의 검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검찰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기 네. 위해서는 어떤 위치에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에는 행간의 의미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현재 이른바 87년에 만들어진 이 현행 헌법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 형벌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보수 우파 쪽에 어떤 그 관심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예.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어제의 어떤 그 퇴임 선언이 상당 부분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저도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한마디로 헌법의 수호자가 되겠다. 또 국민을 지키겠다. 국민의 수호자가 되겠다. 이런 네. 측면은 마치 헌법 수호자는 독일에서부터 헌법 논쟁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바로 헌법 어떤 그 수호자는 그런 이 헌법학계 논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상당 부분 어제 퇴임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행보의 어떤 깐 냄새가 상당히 나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야권의 번듯한 어떤 그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 후보가 상당 부분 힘이 약하다라는 측면에서 네. 민주당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 그 야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정계 개편이라든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까지도 염두에 두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력하게 끌어당길 때는 네. 나오기 전부터 이미 검찰총장이 이 야당과의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의혹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약간 그 냄새를 하면서 그 끌어당기고 싶은데 약간 네. 또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약간 어정쩡한 지금 야권의 모양새가 되는데요. 그런 모양새는 얼마 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지금 대선 전국이 이번 그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네. 대선 전국으로 급격히 빨려갈 텐데 그만큼 어떤 준비할 시간은 아마 이 윤 총장의 어떤 향후 어떤 행보는 적어도 100일 안에는 확실하게 정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서울신문은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정계 진출을 선언했고 정치권엔 벌써 윤석열 팀 그러니까 윤석열을 대권 후보로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는 뭐 TF팀도 구성이 돼 있다라는 소문도 정치권 일각에 있다라는 내용들을 전했는데 윤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이 될 건지 아니면 다른 별에 빛을 받아서 그냥 기생하는 별이 될 건지 뭐 발광하는 별과 그렇지 못한 별이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까지는 판사 이익이 거의 다였다. 예. 그리고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검찰총장이라는 그런 후광 효과가
더 이상은 작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 과연 지금부터도 자연인 윤석열에게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할 건가? 우선 당장요. 국민의힘만 해도 네. 저분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 그리고 검찰총장을 할 때 전직 대통령 두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구속 앞장섰다. 만약에 이런 얘기 하나만 부각이 돼도 그럼 도대체 누구 편이냐? 이 편가르기를 하자 보면 예. 그런 데서의 정체성 문제의 혼란을 아마 지지자들도 느낄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미 있는 제1야당으로 그냥 가면 네. 어찌 보면 쉬울 것 같지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이 바로 옷 벗는 순간 제1야당에 간다. 이것도 사실 자기 스스로의 어찌 보면 그동안의 존재 가치를 그냥 네. 한순간 자기 부정을 하는 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정치를 한다면 예. 뭐 어떤 카드를 택할 것이냐 이게 관심은 관심이죠. 예.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감안하면 아마 제3지대에 운운하는 다른 정치 세력들을 끌어모으는 예. 뭐 하지 않겠느냐. 문제는 지금 윤석열 팀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지를 하고 우리가 다 할 테니 당신은 얼굴 마담만 하세요라고 하는 세력에 그냥 올라탈 거냐. 예. 아니면 본인이 모든 걸 다 주도할 거냐. 근데 본인이 모든 걸 주도하려는 하기에는 예. 그동안에는 검찰이라는 방대한 기존의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 일이 굴러왔지만 앞으로는 험난할 것이다. 뭐 다시 꺼내기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예. 뉴욕에 있을 때 지지율이 뭐 40%까지 올라가고 오기만 하면 모든 거 다 하겠다고 해놓겠다고 오시기만 하세요. 그래서 사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네. 그게 불과 뭐 열흘 만에 다 물거품 됐잖아요. 그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정치라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아까 우리 앵커가 질문했던 것처럼 저도 다시 그걸로 답을 가름합니다만 자체 발광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차 반사 이익만 계속 누려온 근데 그걸로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 저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대권에 나선다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재명 경기지사는요. 합리적 경쟁하자 이렇게 라이벌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요. 주호영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윤 총장 한번 만나보겠다. 그래서 윤 총장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건지 국민의힘과 길을 같이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제3신당으로 야권을 재편하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관옥 교수님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정말 정치인 윤석열로 돌아왔을 때 어떤 길을 택하게 될까요? 이제 뭐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의 뭐 협력이나 이런 길들은 다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며칠 동안의 어떤 행보를 보면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국민일보와의 인터뷰 그 다음 날 대구를 갑니다. 예. 그러니까 대구는 뭐 어떻게 해도 야권의 심장부예요. 거기서 내 고향 같다. 사실 공직자들이 쓰지 않는 용어를 씁니다. 그거는 이제 보수의 어떤 입지를 본인이 지향을 하겠다는 것을 이제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들 하신 대로 예. 사실 뭐 당장에 지금 뭐 정치 행보를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아마 재보선의 어떤 지난 상황에서 시작을 할 텐데 네. 그때부터 이제 입지를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정치는 이제 본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세력이 어떤 세력과 같이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당하고 할 것이냐. 그런데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네. 어떤 관계, 그 국민의힘당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윤석열 전 총장을 수용할까, 예. 뭐 이런 것,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까, 뭐 이런 부분. 그리고 확장력의 어떤 제한, 뭐 이런 것들이 내년 대선에 도움이 될까라는 어떤 그런 고려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을 모셔와서 예. 제3지대에 큰 빅텐트를 쳐서 한번 이 상황을
반전을 해보자. 뭐 그런 계산도 해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편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기문 전 총장처럼 아예 그냥 새로운 신당을 꾸릴 수도 있을 텐데 네. 사실 여러 가지로 쉽지는 않습니다. 정치가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검찰 조직 하나뿐이 없었던 거거든요. 이것을 실질적인 어떤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갈 때는 네. 다양한 어떤 인물군이 협조를 하고 거기에 희생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분들이 자꾸 나오겠죠. 하지만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것을 지휘할 수 있는지 네. 그 능력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우리 사회에 이제 비정치권에서 활동했을 때 정치권으로부터 상당한 러브콜을 받아서 정치권에 입문한 경우, 뭐 언뜻 생각나는 사람만 하더라도 뭐 고건 전 총리라든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또 문국현 유한 킴벌리 사장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들어왔지만 착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게 우리 정치 현실이거든요. 이종우 평론가님은 만약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도 마찬가지 형태로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성공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어려운 점들이 많은 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 조직 기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 사회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하고. 예. 그리고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기성정당에 들어가기에는 그러니까 좀 명분이 안 서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힘하고 뭐 당장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본인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던 바가 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적폐청산 과정에도 자기가 이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고, 자 이제 지금 현재 윤 총장에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누적된 신적폐에 대해서도 함께 다 청산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 바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뭐 민주당 쪽으로 가는 것도 좀 이제 힘든 거죠. 민주당 스스로가 지금 선을 긋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결국은 제3지대에서 일단은 그 정치 활동을 하더라도 시작을 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당장 뭐 차기 대권에서 물론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좀 길게 보고 좀 이제 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제3지대에서 활동하는 편이 예. 당분간은 더 기회 요인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이 좀 사실은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 과정에서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고 또 안철수 후보가 기호 4번으로 나와서 당선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네. 국민의힘이 그 사실은 해체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중도 지형으로 새로운 신당을 만들자는 그런 움직임 쪽으로 야권의 정계 개편 예. 이제 흐름이 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차라리 그 흐름에 이제 몸을 실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망하면서 당분간은 제3지대에서 일단 그 뭐 정치 활동을 하더라도 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선언으로 이제 그러면 다음 검찰총장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함화평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사면을 보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김호수 전 법무차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이제 검찰총장이 되면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윤석열 검찰총장과 얽혔었던 이 트라우마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선에 상당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현 정부도. 결국 신현수 검찰총 지금 그 민정수석과 함께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사실은 둘 다 동시에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그 청와대와 검찰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고리가 사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지금 바로 그 후임으로 또 민정수석을 했습니다만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조인이긴 하지만 검찰적인 배경이 없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지금 검찰 수장으로 누구를 앉힐 것인가? 예. 이번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자 예.
이번 지금 다가오는 그 서울시장 선거와 다음 대선까지도 사실상 그 선거 사범들을 관리할 관리형 그 검찰총장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포스트 윤석열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결국 현재 전체로 봤을 때 그 청와대 의중은 어떻게든 본인 그 청와대와 의사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실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그렇다 보니까 넘버원으로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다만 국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겠느냐. 특히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어떤 그 김학의 전 그 네. 법무부 차관의 어떤 국외 출국과 관련되는 지금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검찰을 이끌 리더로서의 어떤 시민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있고 나아가서 지금 그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나 아니면은 전 김호수 검찰차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그 이번 정권과의 친정권적인 성향이 있다는 그런 점에 해서 네.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청와대의 의중을 파악한다는 점에서는 좋습니다만 과연 그분들이 검찰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인 것이야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시겠습니다만 네. 어느 정도 중립적인 인물로 앉히려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도도 대통령의 지지도도 높일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것이 대통령의 고민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소식은 여기까지 다루고요.